안녕하십니까, 덴탈빈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SQ 픽스처를 조금 알아보고 뒤에 수술 동영상을 통해서 임상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 픽스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임플란트 픽스처의 서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산으로 에칭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 산과 함께 튀기는 게 있고, 매체를 쏴서 표면을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매체를 쏴서 그 다음에 산으로 처리하는 SLA 서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페이스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서페이스를 처리하는 이유는 그 처리된 표면에 본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달라붙어서 그쪽 부분이 본으로 잘 형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라즈마 스프레이라 그래서 녹인 상태에서 표면에 달라붙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표면이라는 구조로 나오는 임플란트 서페이스는 대부분 다 플라즈마 스프레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정도를 녹여서 표면에 녹인 상태로 바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미디어를 쏴서 그 미디어가 표면에 박히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오면서 표면을 불규칙하게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처리는 칼슘 포스페이트로도 할 수도 있고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녹는 재료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표면에 쏘고 나서 그냥 물이나 다양한 것들로 그냥 녹여내서 없애면 되는데, 그와 같은 재질은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재사용하고 좀 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산으로 녹일 수 있는 물질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블라스트로 쏘고 산으로 녹이는 SLA 서페이스가 그와 같은 이유로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거는 노벨 바이오케에서 주로 사용을 했던 아노다이징인데요. 강산에다가 전기를 걸어서 표면을 튀겨서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에는 강산에 전기를 걸어서 이와 같이 표면이 강하게 산화가 되면서 튀겨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처리들 모두가 다 오스테오블라스트나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표면에 잘 달라붙어서 그쪽에 본 형성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슬라이드는 김영진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임플란트 표면별로 블라스팅도 있고, 이것도 블라스팅이고요. SLA 서페이스도 있고, 다양한 표면 처리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한 표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저거를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맨 처음에 나온 게 머신두고 그냥 이거는 기계로 깎은 그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IBM이라는 거는 물에 녹을 수 있는 재료로 표면에 쏴서 표면을 불규칙하게 만든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노다이징은 강산에 강한 전기를 걸어서 튀겨낸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SLA는 미디어로 쏜 다음에 그걸 산으로 녹여내서 저와 같은 특징적인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출시되는 다양한 표면들이 존재를 하고요. 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인을 표면에 침착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표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임상가로서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처리를 통해서 최적의 이런 셀들이 잘 붙어서 본이 형성될 거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임상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SLA 서페이스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집착이 빨리 되는 서페이스라 그래서 롱텀 데이터가 출시되자마자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는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SQ 픽스처에 대해서 표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픽스처 표면이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SLA 서페이스를 갖게 되고요. 조금씩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부는 파여있고 일부는 솟아있는 모양이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또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이와 같이 전형적인 SLA 서페이스의 표면을 갖게 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이 정도 크기 정도로 이 표면에 침착을 되게 돼서 이와 같은 형태로 눌러붙고 저기서부터 물질들이 분비를 해서 본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거는 심은 지 한 4주 정도 지났고요. 이거는 심은 지 2, 3주 정도 지났고 이거는 심은 지 한 2달 정도 지난 상태인데 주변에 본이 녹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초보자가 심어서 뭐 히팅 때문에 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식립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10년 이상 더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이 식립을 한 거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식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잔존산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남아 있어서 잔존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파괴적인 골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표면이든지 표면을 형성을 한 다음에 그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로 클린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SQ 픽스처의 그런 표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모든 픽스처들은 이와 같은 밀링 과정을 통해서 CNC 밀링 과정을 통해서 겉을 깎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삭유를 세척을 하게 됩니다. 절삭유를 세척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절삭된 잔존사나 아니면 절삭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먼저 진공 상태에서 초음파로 2단계 정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초음파로 다시 한번 세척을 3단계 정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표면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마크로한 상태로 이제 표면이 가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SLA 서페이스를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로 블라스팅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라스팅된 미디어가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요. 이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녹여내서 티타늄 표면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에칭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에칭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초음파로 세척을 하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앞서 보신 슬라이드랑 똑같은 슬라이드인데요. 어쨌든 6단계에 거쳐서 진공 초음파, 그 다음에는 초음파 세척, 그 다음에 건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진공 상태에서 초음파 세척을 한번 2단계에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엔 초음파 세척을 4단계에 거쳐서 하고 다시 한번 건조를 시켜서 마지막 처리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복잡한 단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이 형성이 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깎고 세척을 한 다음에 미디어로 쏘고 이 미디어를 세척하는 과정 자체가 에칭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단계에 거쳐서 초음파, 진공 초음파로 세척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와 같은 SQ 픽스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총 30단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단계별로 세척도 잘 되고 표면 처리도 잘 돼서 항상 균일한 깨끗한 표면의 상태의 픽스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같은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앞에 엑스레이처럼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항상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좋은 표면 처리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픽스처의 마크로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타입에는 익스터널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슈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본 레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익스터널은 조금 더
높게 심겨야 되고 나머지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본 레벨 하방으로 식립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본 레벨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를 저와 같이 연결을 하고 그 상부에다가 이제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왜 본이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은 다음에 주변에 본이 녹는 현상이 자주 관찰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익스터널을 심고 위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상태에서 2mm의 진지법은 존재를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본 로스가 한 2mm 정도 더 추가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4mm 정도의 충분한 진지바가 있는 경우에는 본 로스가 발생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현상을 관측하다가 바로직 위드스라는 명칭을 쓰여서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컨센서스가 바뀌어서 슈프라크레스탈 어태치드 티슈라는 용어로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직 위드스가 친숙함으로 일단은 바로직 위드스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험 논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러면은 사더링 과정을 통해서 아예 픽스처랑 어버트먼트랑 간극이 없는 상태로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와 같은 상태로 조절을 하니까 본 로스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이와 같이 그냥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본 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티슈 레벨 픽스처가 나온 거고요. 티슈 레벨 픽스처도 당연히 굉장히 좋고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요즘에 대세는 본 레벨 픽스처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또 본 레벨 픽스처가 더 장점을 가지냐면은 이와 같은 플랫폼 스위칭인데요. 맨 초창기에 나오는 3i 픽스처의 상태인데 이거는 익스터널 상태고요. 근데 그 익스터널 픽스처 위에 조금 더 직경이 작은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는 본 로스가 발생을 안 하고 2키 레벨로 같은 레벨로 연결된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을 때는 본 로스가 발생을 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조금 간극이 존재하는 이와 같은 공간이 존재하는 이 부분에 연조직이 차면서 그 부분이 실링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확보했다고 인체가 인지를 하게 돼서 더 이상 본 로스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당연히 본 레벨 픽스에서는 이와 같이 연결이 됐으면은 여기에 플랫폼 스위치, 그러니까 겉의 픽스처보다 어버트먼트가 더 작으면서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본 레벨로 심었을 때 본 로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더 많은 임상가들이 이와 같이 본 레벨 픽스처로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본 레벨 픽스처도 스트레이트하냐 아니면은 스트레이트하다가 약간 테이퍼되는 구조로 되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테이퍼되는 구조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 종류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스트레이트는 초창기에만 나왔고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두 가지 타입 스트레이트하다가 테이프하는 구조냐 아니면 처음부터 테이프하는 구조냐로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덴티스에서 예전에 나온 원큐 픽스처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덴티스에 이번에 새로 나온 SQ 픽스처입니다. 원큐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하고 테이프한 위쪽에서 테이프한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SQ 픽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테이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큐 픽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한 본, 상악 7번이나 아니면은 레터럴 사이너스를 해야 될 경우 약한 본에 추가적으로 고정력을 얻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단점은 항상 딱딱한 본을 만나거나 일반적인 본의 경우에도 카운터 싱크를 해야지만 이 위쪽에서 걸리지 않고 적절하게 잘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터럴 사이너스를 할 때 굉장히 좋은 픽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SQ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프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는 데스 컨트롤이 굉장히 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운터 싱크는 하드본 중에서도 D1본에 해당하는 굉장히 딱딱한 부분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카운터 싱크를 이용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다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끝에 커팅 엣지가 조그맣게 그리고 둥글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을 강하게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구치부의 이미디어트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하방부의 본이 딱딱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방부를 더 뚫고 들어가는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리한 점을 갖고가 있고요. 이와 같이 크고 강한 에이펙스의 절삭력을 가지면서 셀프 태핑 능력을 가진 여하튼 와이드 커팅 엣지를 가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뎁스 컨트롤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를 하고, 또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에서도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후반부에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방부에서 강하게 밑으로 파고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게 여러분들의 임상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리한 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큐 픽스처를 어떻게 드릴링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자, 파이널 드릴을 이용을 한 다음에 노멀본이든 하드본이든지 다시 한번 카운터 싱킹 드릴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카운터 싱킹 드릴을 이용을 할 때 하드본 같은 경우에는 선 상부까지, 노멀본 같은 경우에는 선 하반까지 추가적으로 드릴링을 해야 돼서 이와 같은 데스 컨트롤이 조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가 있고요. 물론 능숙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프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노멀본은 한 사이즈 언더 드릴링을 하시면 되고요. 하드본 같은 경우에는 2키 사이즈 드릴링을 하면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해결이 되고, D1본에 한해서만 이와 같이 카운터 싱킹 드릴을 한 번만 더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적응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드릴링 시퀀스가 좀 더 단순해지고 그와 같은 정경 컨트롤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SQ 픽처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한 드릴을 사용을 하고 테이프한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드릴링 시퀀스가 간단하고 되게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따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커팅 엣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부가 딱딱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파고들어서 뎁스 컨트롤이 쉽고 고정력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앞서 표면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퀄리티 컨트롤이 되면서 깨끗한 표면을 생성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하 구치부에 2번 유치가 만기 잔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캐리어스가 심해서 이 부분은 이제 발치라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술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어스가 심한 상태이고요. 유치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하면서 당연히 부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지얼 루트가 남아있는 상태로 발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레이뉴스 티슈를 제거를 했고요. 잔존 리메인 루트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였습니다. 자, 당연히 소구치 부위이기 때문에 두 치아 사이에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당연히 드릴링을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근데 루트 커베이처가 있기 때문에 드릴이 애초에 썼을 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린데만 드릴로 드릴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치가 완성된 모습이고요. 자, 밀리지 않게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린데만 드릴로 이니셜 드릴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2.2 드릴로 패스를 형성을 하는데 애초에 드릴 키트에는 2.8 드릴이 시작인데요. 2.2 드릴을 제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초반부에 이와 같은 패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 번 더 거치는 게 굉장히 유리한 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 케이스를 보면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 드릴을 사용을 하고요. 2.8 드릴을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애초에 형성된 패스대로 그대로 드릴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3.5 픽스처에 해당되는 3.5 드릴까지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4.5에 픽스처를 식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이즈를 언더 드릴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이미디어트 로딩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발치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사이즈 언더 드릴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토크가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50N 언저리 정도로 해서 지금 계속 이니셜 토크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즈 드릴링을 한 번 더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바로직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더 깊이 버컬 진지발 기준으로 약 3에서 4mm 정도 깊이 정도로 픽처를 인게이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야 되므로 해당 부분에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Q 밸류는 75 이상으로 적절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주기 전에 지금 본그래프트 과정인데요. 제가 커버 스크류를 먼저 장착을 했습니다. 커버 스크류를 먼저 장착한 이유는 위에 어버트먼트를 장착하게 되면 본그래프트를 머티리얼이 들어간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본그래프트가 적절하게 시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커버 스크류를 장착을 하고 본그래프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발치와의 갭에다가 충분히 본을 다져 넣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다 본을 넣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과 같이 커버 스크류를 풀르고 다시 한번 어버트먼트를 장착하게 되는데요. 자, 픽스처가 본 하방 2mm 안에까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할 때 본에 어버트먼트가 걸려서 제대로 장착이 안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를 잠글 때 미약한 힘으로 자꾸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잠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커버 스크류를 장착을 하고 린데만 드릴을 이용해서 걸리는 부분의 본을 조금씩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본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커버 스크류를 풀러서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걸리는 거 없이 스크류가 매끈하게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0N 이상으로 스크류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그래프 과정을 마무리를 하고 휘처를 통해서 주변 연조직을 실링을 좀 더 형성을 해 놓고요. 네,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식대로 그냥 레진을 이용을 해서 템포러리를 만들어서 장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발치를 잘 한 상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픽처를 식립할 때는 패스를 항상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고요. 패스는 양 측면에 양 옆에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에 그 두 개의 치아의 패스를 따라서 패스를 형성을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4.5 픽처를 식립하기 위해서 3.5까지만 드릴링을 했는데요. 조금 픽처가 빡빡하고 잘 안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면은 항상 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은 더 늘려서 원 스텝을 먼저 더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드한 본이었고요. 약간 하드한 본에 물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긴 하지만 유치를 빼고 한 거라서 하방에 본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이즈로 언더딜링한 것은 조금 과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은 빡빡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픽스처가 에이펙스로 파고드는 그 와이드 커팅 엣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힘을 가하면 파고들어서 안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픽스처를 적절하게 잘 식립한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50N 이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해서 픽스처를 넣는 상황이 되면은 픽스처를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원 사이즈 드릴링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픽스처를 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식립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애초에 포인트들이나 아니면 린데만 드릴을 이용을 해서 애초에 드릴링을 하고 경사면이 심하지 않고 그냥 힐들 있으라면은 여러분들이 포인트 드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2.2 드릴을 추가로 구입을 하셔서 2.2 드릴을 반을 먼저 프랩을 하고 나서 패스를 확인해도 되고요. 풀뎁스로 한 다음에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항상 패러럴 핀으로 내가 형성한 패스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패스가 달라졌다면 린드만 드릴로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프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8 드릴에서 드릴링을 하고 다시 한번 패스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패스가 적절하고 간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한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드릴을 신체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4.5 픽스처를 식립을 한다고 했을 때 2키로 드릴링을 할 수도 있고 한 사이즈로 언더를 할 수도 있고 두 사이즈로 언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카테고리 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물론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판단해야 될 거는 본 퀄리티입니다. 코티컬 본이 얼마나 두꺼운지로 여러분들이 이게 하드본이다, 노멀본이다, 소프트본이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애초에 이니셜 드릴링을 할 때 아니면 2.2 드릴링을 할 때 드릴이 얼마나 저항을 받으면서 들어가냐로 여러분들이 임상 경험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티컬 본이 두꺼울수록 2키 사이즈로 가야 되고요. 소프트할수록 언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상황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루트를 빼고 식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루트가 빠진 상태에서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 공간에는 픽스처를 잡아줄 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또는 필요하다면은 두 사이즈로 언더드릴링 하는 것이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에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디어트 로딩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자마자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그 위에 템퍼러리로 바로 로딩력을 가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초기에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30N 이상의 스테빌리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릴링 스킬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점차 능숙해져서 드릴링이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한 패스로 한 홀을 잘 형성을 할 수가 있다면은 조금 더 2키 사이즈 쪽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고 손이 많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은 패스를 여러 번 바꿔서 이미 안에 드릴링 홀 내부에 드릴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미 사이즈가 넓혀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약간 더 언더 드릴링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딱 정해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판단을 해서 2키 사이즈로 할지 한 사이즈로 언더를 할지 두 사이즈로 언더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상 한 번씩 써가면서 직접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공식을 토대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